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최근 비트겟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비트겟 홈페이지 화면 구조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기능 버튼의 위치가 바뀐 것도 있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도 있는데요. 거래소를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코인 시장이 처음이시거나 거래소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겟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에서 위치가 바뀐 버튼들과 추가된 기능들을 빠르고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겟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 설정은 다크모드를 썼을 때의 화면인데요. 비트겟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하얀 배경이 원래 기본 설정값이기 때문인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런 초승달 모양의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을 다크모드로 쓸 수 있고요. 밝은 화면은 눈에 안 좋으니까 되도록 다크모드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본인 자산 관리 페이지부터 어떤 버튼들이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아이콘들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비트겟에 있는 본인의 총 자산을 관리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단 메뉴 목록들이 뜨는데요. 해당 아이콘만 클릭해도 자산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바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자산관리 페이지에서는 비트겟에 보유한 본인의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이나 선물 계정으로 자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표시해드린 부분만 아시면 되는데요. 왼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선물, 현물 포함 비트겟에 있는 모든 자산을 볼 수 있는 에셋 메뉴, 비트겟 현물 자산만 볼 수 있는 스팟 어카운트, 선물거래 자산만 볼 수 있는 퓨처스 어카운트, 자산관리 항목은 이렇게 3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출금과 선물, 현물 간의 자산 이동은 자산관리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입출금과 자산 이동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레이드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비트겟 선물거래 코인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항목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될 테더 선물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거라서 테더 선물 하실 분들은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테더 선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현물 거래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스팟 트레이딩을 누르시면 비트겟 현물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능 설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능 설명 전에 화면을 조금 변경할 건데요. 저는 이 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화면에서 없애고 차트를 크게 세팅하고 사용합니다. 이동시키고 싶은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창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래쪽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고 차트 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차트를 크게 볼 수 있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보기 편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게 화면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본 시드 투입하기 전에 모의 투자로 선물 거래 기능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UI 업데이트 이후로 모의 투자로 들어가는 루트가 바뀌어서 모의 투자가 없어졌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재 페이지 상단 메뉴 목록에서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두 가지 항목이 뜹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데모라고 쓰여있는 것이 모의 투자입니다. 기존엔 비트겟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목록에 모의 투자 버튼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태고 모의 투자 이용을 위해선 방금 알려드린 루트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비트겟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포지션을 진입할 때는 오른쪽 설정칸에서 레버리지, 지정가, 시장가, 수량, 손절가, 익절가 이러한 것들을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롱이나 숏 버튼으로 포지션을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시고요. 지정가 혹은 시장가로 진입 형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로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진입할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본인은 포지션 진입 전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다 설정하고 진입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롱, 숏, 포지션이 서로 다른 세팅이니까 진입할 포지션이 롱이면 왼쪽, 숏이면 오른쪽을 체크하시고 위쪽엔 익절가를, 밑에는 손절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지션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예시로 저는 롱을 시장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진입하는 순간부터 포지션의 평단과 익절가, 손절가가 동시에 차트에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정보칸에 있는 오픈 오더스를 누르시고 TPSL 오더를 눌러보시면 세팅된 익절가와 손절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위해서 익절가, 손절가 세팅은 취소하겠습니다. 참고로 설정 취소는 이 캔슬 버튼 말고도 차트에 그려진 익절가, 손절가 선에 있는 X 버튼을 눌러도 취소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포지션을 눌러서 정보창을 보겠습니다. 본인은 포지션을 잡은 후에 익절가, 손절가를 세팅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TPS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세팅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왼쪽 칸은 가격 설정만 가능하고 수량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진입된 모든 물량이 손절이나 익절로 설정되기 때문에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 같은 전략은 쓰지 못합니다. 오른쪽 칸은 익절가, 손절가 두 개 다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는 칸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반익절, 부분 익절, 부분 손절 등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설정 칸을 더 선호합니다. 비트겟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코인의 가격이 특정 가격대를 돌파 또는 이탈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상단 레버리지 위쪽을 보시면 알람 시계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알람을 받을 선물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테더 선물을 예시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USDTM 퓨처스를 클릭하시고 바로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얼러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창이 뜨는데요. 각자 칸마다 어떤 설정인지 간단하게 표시해 놨고 처음 보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의 설정을 해석해 보자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27,082.5달러를 상방 돌파한다면 모바일 어플이나 PC 팝업 알림창으로 딱 한 번만 알림을 받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기준으로 잡은 시세에서 어떤 무빙이 나오면 알림이 울리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항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설정의 기준, 시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건 알람을 얼마나 울리게 할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선물은 대응이니까 그냥 한 번만 울리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밑에는 알림을 받을 기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PC나 휴대폰 둘 다 알림을 받는 게 좋고 이건 자동으로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건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부 설정하고 아래에 있는 크리에이트 얼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이 설정한 알림이 세팅된 걸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알림을 설정한 대로 무빙이 나오면 PC에선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알림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익혀서 쓰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에도 자산관리 페이지도 약간 변경됐습니다. 앱 오른쪽 하단의 에셋을 눌러서 자산관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예시 화면이 자산관리 메인 페이지인데요. 기존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입금, 출금, 환전 버튼이 같이 있었지만 업데이트 이후엔 입금과 환전 버튼만 볼 수 있고 출금 버튼은 여기에 있는 스팟을 눌러서 현물 계정으로 들어와야 출금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항목 중에서 가운데 트레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비트코인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예시 화면은 주문을 위한 호가창 페이지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호가창과 함께 차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호가창 없이 차트만 크게 보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캔들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차트 화면을 크게 볼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을 눌러서 포지션 주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특성상 매매 설정은 주로 호가창 페이지에서 해야 했지만 업데이트 이후로 차트 화면을 보면서 매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차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요. 차트 화면 안에 여러가지 정보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여기서는 비트겟 차트에서 작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차트 화면에 작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버튼마다 어떤 기능인지 정리해놨습니다. 사용법을 먼저 보신 후에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선의 색을 설정하는 6개의 색상이 나오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직선 형태의 선을 그려 넣는 툴이고 여기서 저는 이렇게 3개 정도만 사용합니다. 예시로 추세선을 선택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기준점에 한 번, 끝점에 한 번씩 누르시면 선이 그려지고 끝점을 드래그해서 길이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 끝에 달라붙는 자석 툴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에 최대한 가까이 클릭해서 설정하셔야 합니다. 파동 작도 툴은 3개의 파동, 5개의 파동, 딱 2가지만 있습니다. 파동 카운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이고 마찬가지로 원하는 지점마다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신다면 선의 색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3개의 파동도 똑같이 원하는 기준점에 3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건 차트에 네모난 영역을 그려 넣는 설정이고 매수 구간이나 매도 구간을 미리 표시해 둘 때 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각형 안에 색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피보나치 비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2개의 기준점을 클릭해서 작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만 설정되어 있고 설정값은 따로 바꿀 수가 없다는 점인데 타 거래소 모바일 앱에서는 피보나치 툴조차도 없어서 매우 좋은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서 트레이딩 차트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설정한 피보나치 비율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평선, MACD, RSI 같은 보조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보조지표를 선택해서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저는 이평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각 이평선 설정 칸에 본인이 사용할 이평선 값을 입력하시고 아래로 내려서 이평선을 잘 볼 수 있게끔 이평선마다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서로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무지개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제일 밑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서 설정 저장하시고 차트 화면에서 지표가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설정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 목록에서 지표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MA를 설정했지만 현재 차트 지표는 EMA가 설정되어 있어서 차트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MA를 눌러주면 설정했던 입력값이 차트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설정 창에는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본인의 포지션 평단가를 표시할지 말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현재는 포지션 진입 상태고 여기가 포지션 진입 구간인데 설정 창에서 방금 항목에 체크를 해제하면 차트에서 포지션 진입 구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 진입가가 어딘지 표시해 두는 거라 웬만하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겟 업데이트 이후에 차트 화면에는 B와 S라는 표시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건 거래 내역을 기록해주는 기능으로 기록 데이터가 화면에 B와 S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차트를 가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걸 보이지 않게 하려면 체크리스트에서 여기 있는 트랜잭션 레코드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B랑 S 표시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익절가, 손절가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익절, 손절을 호가창 화면에서만 설정할 수 있었던 전과 달리 업데이트 이후엔 차트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모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 진입 중인데요. 진입가 부분을 한번 터치하면 선이 하나 생기고 이걸 위로 올리면 간편하게 익절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절할 구간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익절에 대한 설정창이 뜨고 아래에 있는 컨펌 버튼 누르시면 간편하게 익절가 설정이 완료됩니다. 차트 화면에 보시면 방금 설정한 익절가가 표시된 걸 볼 수 있고요. 포지션을 클릭하고 이번엔 선을 아래로 내리면 손절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 화면에서 이렇게 손절가와 익절가의 위치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화면에 표시하지 않게 하려면 체크리스트 설정에서 오픈 오더스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절가, 익절가 설정은 돼 있지만 차트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끔 설정하는 편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버튼은 하나의 캔들이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체크하고 차트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시간초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계초처럼 1초 단위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캔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초가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추후 업데이트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버튼은 차트에서 현재 가격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체크된 상태로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를 해서 보여주지만 이 항목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차트에서 코인의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현재 어느 가격대인지 봐야 하니까 이건 체크된 상태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버튼은 차트 내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게 체크된 상태로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이는 차트 내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시해 줍니다. 화면 안에 최고가와 최저가라서 시간 프레임이 바뀌면 당연히 최고가, 최저가 가격대도 바뀌고요. 이 항목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최고가, 최저가 가격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크리스트만 다뤘고 본인이 보기 편한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모의 투자로 선물 거래 기능들을 연습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시뮬레이터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의 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선물 거래 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포지션은 격리, 교차 먼저 설정하시고 다음 레버리지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 마켓을 누르시면 포지션이 시장가로 세팅되고요. 포지션 진입 수량을 정하시고 롱이나 숏 원하는 포지션 클릭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진입 전에 익절가, 손절가 설정하실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서 왼쪽에 익절가, 오른쪽에 손절가 가격대를 입력하시고 포지션 진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시장가 롱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포지션 진입 후에 필요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익절가, 손절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설정칸은 수량 설정 없이 가격 설정만 가능합니다. 즉, 포지션을 분할로는 정리할 수 없는 세팅창이고 수량 설정을 할 수 있는 익절가, 손절가 설정은 여기를 누르시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TP 영역 안에서 여기에 익절할 가격대를 입력하시고 그 밑에는 익절할 수량을 입력해줍니다. SL 영역에서도 위에는 손절 가격대를, 아래엔 수량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있는 컨펌 버튼을 누르시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큰 차트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차트 화면에서도 익절가와 손절가가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즉시 종료하려면 여기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포지션을 종료하려는 만큼 수량을 입력하고 아래에 컨펌 버튼 누르시면 수량을 선택한 만큼만 즉시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모든 포지션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는 Close All Position 버튼은 여기 있고요. 이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에 컨펌 버튼 누르시면 모든 포지션을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새로운 기능인 가격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큰 차트 화면으로 페이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종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모바일에서의 가격 알림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PC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기준가를 여기에 입력하고 이렇게 스크롤을 눌러서 좌우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값 입력을 다 완료하시고 가운데에 크리에이트 얼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이 설정한 가격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해당 알림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한 알림을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